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이전에는 현대차 혼자 우리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거예요 이랬다면 이제는 아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인정해 준 겁니다. 얼마 전에 김승현 편집장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 찬성과 반대 측 인터뷰를 진행했죠. 인터뷰는 중립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면 저는 다릅니다. 이미 결론이 나왔고 저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오늘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확정된 이유를 살펴보고 앞으로 차를 사는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생길지도 살펴볼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구성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뷰의 첫 질문이 뭐였나요? 중고차 팔이라는 단어는 왜 생긴 걸까? 이거였죠. 저도 이걸 좀 고민해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일단 중고차 팔이는 중고차를 파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죠. 중고차라는 단어랑 상인을 비하하는 은어인 파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왜 중고차 상인을 비하하는 말이 보통 명사처럼 쓰이는 건지 생각해볼까요? 뉴스에서 허위매물 사례를 많이 봐서 아니죠. 아마 뉴스에서만 접했다면 많은 분들이 허위매물 거래라는 사건이 있구나 이렇게 인지는 할 겁니다. 그런데 공감까지 한다는 게 중요하죠. 중고차 허위매물 뉴스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감까지 합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순간 중고차 팔이의 최후가 시작된다는 말도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중고차 팔이라는 말이 보통 명사처럼 쓰이는 이유는 중고차 영업사원이 사회적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면서도 사건을 접하는 많은 정보 수용자들이 이 사회적 문제를 공감하기 때문에 쓰이는 거라고 봅니다. 비슷한 말 중에 기레기가 있죠. 일반적으로 자동차 유튜버들을 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유튜버들을 보면서 기레기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 저는 기레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중고차 측 패널들의 답변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중고차 팔이라는 단어에 발끈하고 이 사회적 현상을 언론과 기업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분명 그게 아니었을 텐데 너무 그쪽에만 초점을 두고 답변을 준비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영상에서 나오는 중고차 팔이라는 단어 역시 상식적으로 중고차 거래를 하는 영업사원들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허위매물 딜러, 범죄자, 그리고 청산되어야 하는 대상들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대선까지 끝났고 대선 결과가 나온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으로 결론을 냈죠. 이 덕에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눈치 보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왜 생계형 업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도 알아야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고차 판매업이 애초에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도 크고 무급 가족 종사자, 그러니까 돈 안 받고 가족 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비중이 낮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정부 판단으로 이미 중고차 판매상들은 영세업자라고 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필 지금 결론이 났다는 것만으로도 말이 많더라고요. 중고차 업계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됐으면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니까 캠프 기조에 맞춰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든 어쨌든 이 문제는 결론이 나와야 할 문제 아니었나요? 3년을 끌었던 일이 대선 9일 만에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3년 하고도 9일이 걸렸어야 결론이 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의 변화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고차 팔이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대신 입지는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이건 구분을 좀 지어야 합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중고차 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그냥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진출하는 겁니다. 왜냐면 중고차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한번 볼까요? 현대차그룹이 작년 한 해 동안 판매한 차가 124만 대 정도거든요. 그런데 국내 중고차 등록 대수는 현대차그룹의 신차 판매 대수보다 많게는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요. 2017년 한 해에만 373만 3,700대가 등록됐고요. 2018년에는 377만 대, 2019년에는 369만 5천 대, 2020년에는 395만 2,800대, 그리고 작년에도 394만 4,500대나 등록됐습니다. 기업이 매입부터 판매까지 모두 관여하지 않고 중개 수수료만 받아도 얼마나 큰 사업이겠어요. 그런데 소비자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왜 대기업이 들어오면 중고차 시장이 깨끗해질 거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을 깨끗하게 만들 목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들어오게 되면 깨끗해지긴 하니까요. 이건 시장 구조를 이해하면 됩니다. 기존 시장에는 있던 중고차 딜러가 대기업 플랫폼에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 소속으로 딜러 활동을 할 거잖아요. 결국 그 중고차 딜러가 기업이 얼굴이 되는 거라는 소리죠. 그러면 딜러 관리를 기업이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문제가 터졌는데 어느 기업 소속 딜러래요. 중고차 시장만큼 예민한 곳도 없잖아요. 그런 뉴스가 하나만 터져도 그 기업 플랫폼은 다시는 안 쓰게 될 겁니다. 그게 그 딜러 개인이잖아요.
잘못이라도 타격은 기업 단위로 번진다는 거죠. 기존에는 N카, 오토플러스, K카 정도였는데 이 범위가 현대차 같은 대기업까지 넓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이것도 그냥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N카 같은 대형 플랫폼이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허위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일반 중고차 매매상이 8개예요. 그런데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대기업이 이름을 건 대형 플랫폼이 8개가 됐고요. 허위 매물이 있는지 모르는 중고차 매매상은 2개로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기업들도 서로 경쟁을 할 거잖아요. 서로 좋은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견제를 하게 될 거라서 시장의 평균 수준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대기업 진출을 반기는 거죠.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깨끗해질 거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허위 매물로 벌어먹던 딜러들은 새로운 기업 플랫폼에 진입하기도 힘들 거고요. 진입해도 살아남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경험은 무시 못하거든요. 상식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해서 매번 1등 실적을 기록하던 사람이 있고 허위 매물 거래 방식으로 1등 실적을 기록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식적인 방법으로 거래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유튜버로 따지면 그런 거죠. 무지성으로 돈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상식적인 노선으로 갈아타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낮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이유로 중고차 파리들은 입지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소멸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현대차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대차를 시작으로 다른 대기업들까지 시장에 진출할 거라는 겁니다. 일단 자동차 업체들 있죠. 르노코리아, 한국GM, 쌍용 이 기업들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SK랑 롯데는 렌터카 사업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롯데렌탈이 올해 안에 중고차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롯데렌탈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구매 후 5년 이내 주행거리는 10만 킬로미터 이내인 자사 브랜드 차를 품질 검사를 거쳐서 판매하겠다고 했잖아요. 롯데렌탈은 렌터카로 활용하던 차를 상품화해서 판매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렌터카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중고차로 매각되거든요. 기존에는 자사 경매장인 롯데 오토옥션에 넘겼는데 앞으로는 그냥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무슨 소리예요? 중고차 업계에서 반발하던 것 중 하나가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을 독점할 거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르노코리아랑 한국GM 같은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SK나 롯데 같은 대기업까지 진출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대차도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독점이 되려면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해야 하는데 이건 기업 규모도 비슷하고 경쟁력도 각자 갖추고 있어서 독점하기가 꽤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이미 인증 중고차 사업이 있습니다. 벤츠랑 BMW 같은 수입차 제조사들도 중고차 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독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동시에 경쟁까지 해야 하니까 소비자들은 좋은 서비스를 받아볼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적어도 이 기업들이 담합만 하지 않는다면요. 세 번째는 지금 대기 기간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차주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특히나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비게이션을 빼면 출고가 1개월까지 단축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반발이 좀 있었는데 첨언하자면요. 상위 모델은 내비게이션 옵션을 빼도 이런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옵션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발하는 분들은 대부분 옵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었고 이런 분들은 차라리 중고차로 넘어가는 게 더 낫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고차로 넘어가기 꺼려졌던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다는 게 가장 컸잖아요. 이 차가 사고가 난 차인지 침수가 된 차인지 깨끗하게 상품화된 차가 맞는지 소모품이랑 엔진 상태는 괜찮은지 이런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요. 그런데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가장 큰 경쟁력이 뭐였어요? 자사 브랜드 차를 무려 200개 항목으로 나눠서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상품화까지 완벽하게 마친 다음에 판매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침수차는 물론이고 사소한 하자까지 걸러낼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주행거리가 짧은 신차급 차들도 거리가 왕성하죠. 이런 차들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직접 상품화한 차를 사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 매력 때문에 중고차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있죠. 지금 현대기아차 출고 기간이 유독 긴 이유가 뭔가요? 반도체 대란도 문제지만 수요까지 몰리면서 16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수요를 분산시키려면 그만큼 대기 기간이 줄어드는 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랑 SK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중고차 플랫폼들 있죠. N카, K카, 오토플러스 이런 중견 업체들의 인중 중고차 판매 사업도 같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결정이 나온 날에 K카 주가가 3.8% 상승하면서 마감되기도 했죠. 결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오히려 가뜩이나 출고 기간이 말도 안 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수요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분산을 시켜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분산 방법이 등장한 거니까요. 그런데 물론 모든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동차 가격 자체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그렇죠. 현대차가 중고차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보면요. 일단 매입할 수 있는 차는 모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는 상태 좋은 차만 남깁니다. 이렇게 남은 차들은 소비자들한테 판매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남은 차들은 경매 시장이나 기존 중고차 매매 업계로 넘길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현대차나 N카 같은 플랫폼은 중고차의 평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태 좋은 차들은 매물로 형성이 될 거니까요. 그렇다고 소비자들한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일단 지금 중로는 뭐예요?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믿을만한 차를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타던 현대차를 팔면 신차를 할인해주는 보상 판매 서비스도 도입할 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차를 바로 사고 팔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고차 가격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대기업의 진출을 환영하는 이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단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존에는 허위 매물이 무서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가격이 조금 비싸질 뿐이고 도로에서 갑자기 멈추거나 브레이크가 안 듣거나 하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는 겁니다. 저 같아도 1년 돈 모을 거 1년 2개월 정도 모아서 상태 좋은 중고차를 택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중고차 파리의 운명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